무더운 여름밤,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동네에서 한 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얽힌 공포스러운 소문이었다. 이 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에 지어진 낡은 건물로 현재는 더욱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묻혀 이제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이 건물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회자되곤 했다. 이 아파트의 7동 4층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한 호수가 있었다. 하지만 매일 밤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처음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나는 단순한 헛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가득했던 나는 며칠 후 친구와 함께 그 아파트로 향했다. 친구와 나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교묘히 말을 걸어 7동으로 향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렸고 운 좋게도 호기심 많은 관리인이 우리에게 열쇠를 빌려주었다. 7동의 각 층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희미한 조명이 긴 복도를 더욱 길고 음산하게 만들고 있었다. 우리는 4층에 도착했고 그곳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처럼 먼지가 가득했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고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호수의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쿰쿰한 냄새와 함께 오래된 가구가 비좁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방 안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특히 벽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가족 사진으로 보였는데 웃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오래된 흑백 사진 특유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진들이 보는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며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벽 뒤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다. 일순간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았고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아파트 내에는 빈 공간이 없으며 그런 호수가 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소리는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사진 속 인물들이 마치 나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말하지 않았던 가족에게 털어놓았다. 그때 어머니께서 30년 전 그 아파트에서 살던 한 가족 이야기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그 가족은 의문의 사고로 그곳을 떠났으며 그 이후로 누구도 그 호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잠이 들었지만 오른쪽 귀에서 같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마치 그곳에 다시 가야 한다는 목소리 같았다. 매일 밤 그런 소리에 시달려야 했고 나는 견딜 수 없어 다시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이번엔 혼자였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4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던 그 순간 문 근처의 낡은 바닥이 툭 하고 무너졌다. 바닥 아래에는 비밀 공간이 있었고 먼지가 가득한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전원을 넣자 그곳에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곳은 잊혀서는 안 될 과거의 진실이 존재하는 곳.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줘.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불피한 속삭임을 다시는 듣지 않게 되었지만 그 아파트의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 호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전히 믿고 있었고 그곳은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잊혀져 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무렵 나와 내 친구들은 오랜만에 시간도 있고 해서 기분 전환을 할 겸 강원도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 마을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공포썰의 배경으로 유명해서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일종의 모험으로 느껴졌다. 마을 입구에는 신촌리라고 적힌 오래된 돌비석이 있었다. 거기에 들어서자마자 인터넷에서 봤던 이야기들이 머리에 떠올랐다. 이곳은 예전에 기이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고 결국엔 빈 마을이 되었다고 했다. 설화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섬뜩하면서도 우리가 겪어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자극했다. 첫날 우리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폐가에서 묵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과거의 병원이었으나 지금은 낡고 버려져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저녁이 되자 폐가는 어둠의 장막에 덮였고 우리는 의례적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밤을 보냈다. 물론 실감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지만 아무도 그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시계가 자정에 가까워오자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지 알았지만 곧 그것이 사람의 신음소리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리의 근원을 찾기로 결정하고는 창문을 열었다. 그러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의 상상력이 아마도 조금 지나쳤나 싶었던 찰나 등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서 가라. 놀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폐가의 낡은 계단이 삐걱이며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느낌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잠든 척하기였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시골의 한 숙소로 거처를 옮겼다. 다음날 마을의 편의점에서 만난 할머니께 전날 밤의 일을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 병원에는 이승을 떠나지 못한 영혼이 있었지 라면서 그 영혼은 병원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환자였고 누군가가 그곳을 찾으면 자신도 외롭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은 방문자들에게 곧 그곳을 떠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했다. 우리 일행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할머니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지만 그 말을 듣고 나자 한 명씩 겁에 질려 더는 이 마을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짧은 여행을 끝내고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떠나는 날 폐가를 지나면서 우리는 그곳 창문에 서서 손을 흔드는 희미한 실루엣을 본 것 같았다. 그 실루엣은 어쩌면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영혼이었을지도 모른다. 강원도를 떠난 이후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인터넷에 기록했다. 과연 우리가 겪은 일이 단순한 착각에 불과했을까? 아니면 정말로 다른 차원의 존재와 마주쳤던 것일까?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종종 우리끼리 모이면 그때 일을 떠올리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에 소름이 돋곤 했다. 지금도 가끔씩 꿈속에서 그날 밤 폐가에서 들려온 음성을 듣는다. 어서 가라. 그러나 이번에는 경고가 아닌 고맙다는 인사의 의미처럼 들린다. 이 경험은 우리가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했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해주었다.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비밀에 쌓여 남아있으며 아마도 영원히 풀리지 않을 신비일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 댁에 놀러갔다. 평소에는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공기 좋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의 며칠은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휴식이었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촉촉한 여름밤 공기를 만끽하려고 할머니 댁 뒷마당에 나갔다. 달빛에 비친 마을은 고요했고 귀뚜라미 소리가 귓가를 간지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멀리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더 뚜렷해졌다. 낮게 웅얼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소름이 돋았다. 용기를 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그 소리는 마을 외곽의 작은 숲에서 나는 것 같았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 상태로 숲에 들어서는 순간 주변의 기온이 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나뭇가지 사이로 찬바람이 불어와 몸을 훔쳤고 이상하게도 숲속은 달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껌껌했다. 문득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불빛이 나는 쪽으로 다가가자 그곳에 있는 작은 빈터가 보였다. 그곳에는 낡아빠진 고목과 주변에 무언가가 쓰여있는 비석들이 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안개숲이라고 불렀으며 예로부터 아이들이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었다.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비석 중 하나에 다가갔다. 비석에는 이 마을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헤어진 날 만날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하얀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휘날리며 나를 바라보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 마치 창백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다. 여인은 천천히 손을 뻗어 내게 다가왔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곳은 우리가 그리웠던 자리다 라고 말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순간적인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 순간 숲은 갑자기 빛으로 가득 찼고 여인의 모습은 사라졌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불빛은 바로 내가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던 달빛이었다. 그 순간 내가 서 있던 빈터에 대한 이상한 기운은 사라지고 숨겨졌던 무언가가 분듯 가벼워졌다. 나는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있었던 일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께 그날 밤에 본 것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그녀는 단지 미소 지으며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영혼일지도 모른단다 라는 말만 하셨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도시로 돌아갔지만 매년 여름이면 그 마루에 가서 하얀 소복의 여인을 떠올리곤 한다. 그녀가 누구였는지는 아직도 모르지만 그 경험은 내게 신비로운 여운으로 남아있다. 공기가 신선하게 스며드는 깊은 밤,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면 아마도 그때의 여인일지도 모르겠다. 네 번째 이야기. 그날 밤은 유난히도 고요했다.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마을을 휘감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지역에서 유명한 귀신의 집으로 불리는 버려진 저택에 가기로 했다. 호기심과 장난이 반, 무서움이 살짝 섞인 우리는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입구에서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느릿하게 삐걱거리는 대문이 마치 우리를 반기는 듯 열렸다. 집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상태였다. 집에 대한 괴담은 무수히 많았다. 몇십 년 전 이곳에 살던 가족이 한나란시에 실종되었고 그 후로 집은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저녁 8시쯤 우리는 탐험을 시작했다. 손전등 불빛을 의지해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낡은 가구와 곳곳은 얼그러진 신문 조각들이 우리를 지나온 세월을 증명하듯 무심히 놓여 있었다. 우리는 거실에 모여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하루는 자정이 되면 이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대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나머지는 비웃으며 그런 건 다 헛소리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나는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왠지 모르게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각자 저택의 다른 방으로 흩어지기로 했다. 나는 2층의 한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차가웠고 침대는 먼지가 가득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에서는 묘한 느낌이 풍겨 나왔다. 어쩐지 사진 속 사람들의 눈이 나를 따라다니는 듯했다. 갑자기 낡은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종을 울렸다.
그와 동시에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너무 멀리 있어 잘못 들은 줄 알았지만 점점 소리가 가까워졌다. 불안이 엄습해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방문이 강한 힘에 의해 닫혀버렸다. 문고리를 아무리 돌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방 안은 갑자기 섬뜩할 정도로 어두워졌고 손전등마저 깜빡거리며 고장 나버렸다. 이건 현실일 수 없어. 난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러다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방 한쪽 구석에서 형체가 나타났다. 희미한 형체는 슬퍼 보이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놀람과 두려움에 얼어붙은 나는 형체의 입모양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제발 여길 떠나지 마.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분명히 내 마음속에 울렸다. 그리고는 어느새 방 안의 공기가 돌연 따뜻해지며 문이 스르르 열렸다. 뛰쳐나와 달리기를 시작했다. 친구들과 합류한 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도 그 집 근처를 다시는 가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경험은 친구들과 나 사이에서 점점 잊혀져 갔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가끔 꿈속에서 그 슬픈 형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곤 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제발 여길 떠나지 마.